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이상형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드는 존재.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깊은 상처의 근원을 찾아 심리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에서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앙드레 그린이 제시한 죽은 어머니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은 어머니란 실제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곁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울증이나 자기애적 성향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부재한 어머니를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에서 생후 36개월, 특히 첫 18개월은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세상은 곧 어머니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길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전한 사랑 속에서 건강한 자아의 씨앗을 삭틔웁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거울 삼아 자신의 경계를 배우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 양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감정적 필요를 알아채지 못하고 따뜻한 눈길 대신 공허한 시선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애착 문제와 정서 조절 장애, 그리고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인지적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실패는 단지 방치나 유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 우상화하는 어머니 역시 죽은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좌절된 꿈과 환상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여깁니다. 아이가 현실과 부딪히며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고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독립된 개인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떠나려 하면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곁에 묶어두려 하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는 아이의 자아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즉 모성애를 거의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서적으로 부재한 어머니라는 개념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어머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캇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에게 무한한 수용과 따뜻함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어머니. 아이가 자신을 떠나 세상을 탐험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나쁜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어머니가 바로 충분히 좋은 어머니입니다. 이는 사실 대부분의 어머니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랑과 독립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실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입니다. 수십 년간 키부츠에서는 아이들을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심리학자, 보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어머니들이 공동으로 양육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한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학업 성취도도 훨씬 높았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양육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시절 형성된 상처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그리고 경계선 인격장애를 혼동하곤 합니다. 이들의 학대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행동은 철저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 사회적 지위, 혹은 육체적 관계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미련 없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학대는 지극히 도구적이며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인격장애의 학대는 반응적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감정 기복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수치심, 굴욕감 등 수많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쉽게 촉발되며 예측 불가능하게 폭발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통제 불가능한 내면의 폭풍우와 같은 것이며 본인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구조적 이상이나 유전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에 상처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역시 목표 지향적이지만 그 목표는 사이코패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신의 위대한 자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개인적인 신화를 창조하고 그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를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공유된 환상이라는 무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그 환상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주연 배우가 아닌 그저 나르시시스트라는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한 소품이나 단역 배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에게 시시에니에, 즉 찬사와 경탄을 공급하고 안전함을 제공하며 때로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학대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며 당신이 얼마나 복종적인지, 얼마나 자신을 숭배하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의 곁에 머문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좋은 어머니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유된 환상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친구, 가족, 직업,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까지도 모두 버리고 그가 만든 환상 속 인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 시절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았던 공생관계로의 퇴행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의심하게 되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다른 어떤 학대보다도 더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하나의 얼굴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바꿔 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라고 믿기 때문에 매우 직설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마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광대와도 같죠.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수줍고 연약하며 상처받은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실패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극심한 시기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파괴합니다.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고 당신의 일을 은밀하게 방해하며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처럼 서서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벌을 받고 서서히 파괴되어 갑니다. 때로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서로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냥꾼처럼 밖에서 찬사와 인정을 사냥해 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곁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마치 태양과 그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전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빛나는 파트너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악성 나르시시스트라는 가장 위험한 유형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와 사이코패스의 잔인함, 그리고 가학 성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이나 설득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협박, 공격성, 권력 과시와 같은 사이코패스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에서 쾌락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성격 장애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나르시시즘, 경계선 인격장애 등을 별개의 질병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레고 블록처럼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다가도 며칠 뒤에는 경계선 인격장애의 특성을 보이고 또 어떤 때에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단 하나의 통합된 성격 장애만이 존재하며 각 개인은 그 스펙트럼 위에서 특정 특성들을 더 강하게 나타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나 굴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성격은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2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외현적 나르시시스트가 갑작스러운 실패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면 그들의 과대망상은 무너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경계선 인격장애의 불안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항상 실패만 거듭하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계기로 보상받고 성공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공격성이 폭발하며 냉혹한 사이코패스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격 장애는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성격 장애의 핵심을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2, 3살 아이와 같은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면 의외로 쉽게 조종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당신 같은 사람도 이걸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라고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일 뿐이며 근본적인 치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은 종종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느낌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살아남기 위해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공감 능력을 줄이고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며 상대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뇌에 자신의 목소리를 심어놓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려 들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깊은 상처로부터의 치유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1년을 함께했다면 치유에도 1년이, 10년을 함께했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머릿속에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잃어버렸던 당신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를 겪은 것처럼 당신의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온전히 기능하고 행복을 느끼며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상처에 빛을 비추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온과 명료함을 가졌